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준호님이 발표한 세션 잘 들으셨나요? 저는 뒤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던데 정말 이해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얘기를 해주신 게 이미지를 생성 분류하는 모델이 욜로랑 레즈넷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iOS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차는 파이토치로 훈련된 모델을 콜 ML로 변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iOS 프로젝트에 잠깐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크레이트 ML이라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모델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사용해서 한번 저희가 가위바위보 분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ML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플로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모델을 훈련을 하면은 이 모델을 iOS 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코어 ML 모델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애플이 제공하는 코어 ML 툴즈를 사용해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해 코어 ML 툴즈에서 파이토치 모델을 코어 ML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레즈넷 ML 모델이라는 마지막 줄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애플 사이트에 가시면 트레이닝이 끝난 머신러닝 모델과 함께 모델을 활용한 프로젝트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트레이닝한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다른 검증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즈넷과 욜로 두 개의 프로젝트를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아까 변환한 모델을 엑스코드에 드래그 드랍으로 가져옵니다. 먼저 레즈넷을 해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즈넷은 아까 이미지 분류라고 했죠.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예측을 하고 이게 디지털식인지 아날로그식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레즈넷은 이와 같이 정적인 이미지를 전체를 분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비전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으면 이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비전이 사용됩니다. 비전은 훈련된 모델을 제약 조건에 맞도록 사진 크기를 조정하거나 자른 다음에 훈련된 모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입력에서 화면에 출력하기까지 흐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촬영한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비전에서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진을 조정을 하고 모델에서 예측을 생성하고 다시 비전에 전달합니다. 비전이 앱에 전달하면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소스 코드는 다 보여드릴 거고 일단 모델만 어떻게 다 터치게 하는지 그 부분만 보여드릴 건데요. 트레이닝한 모델을 불러오려면 이 부분에서 파일명을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욜로를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박스 형태로 물건을 감지를 하고 이게 클락인지 시계인지 근데 지금 아이패드인데 TV라고 돼 있죠? 이거는 훈련된 모델이 좀 잘못돼서 아이패드 모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데이터셋이. 욜로는 이와 같이 실시간 비디오에서 물체를 감지를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율로도 마찬가지로 비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캡처를 위해서 AV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의 AV 캡처 세션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코드를 변경하시면 훈련된 모델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파이토치로 트레이닝한 모델을 앱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파이토치 대신에 크레이트ML로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크레이트ML은 맥 OS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썬 코드가 아닌 세이프트 코드로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모델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세이프트 코드로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고 크레이트ML 앱을 사용해서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방법은 크레이트ML 앱을 사용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앱을 실행을 하면 모델 생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코드 없이 단순히 클릭만으로 다양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위바위보 손동작을 분리하는 모델을 크레이트ML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3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 가위바위보에 대한 이미지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실 거예요. 일단 트레이닝에 사용할 데이터셋과 그리고 검증에 사용할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셋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훈련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델이 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아까 데이터셋을 못 보셨다면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폴더 형식과 똑같이 데이터를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최상위 폴더가 있고 그 하위 폴더에 해당 이미지가 가위인지 바위인지 보위인지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하고 이걸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캐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인데 여기서는 가위바위보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애플에서 권장하는 거는 가위바위보 이외에 그 이외의 사진들만 모아서 폴더를 만들어서 가위바위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더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가위바위보가 아닌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죠. 가위바위보하고 이런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가위라기 하기도 뭐하고 바위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위바위보가 아닌 데이터다 라고 분류를 하고 싶다면 이런 데이터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셋에 한 가지 이미지만 넣는 거는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손이라면은 백인, 흑인, 화인 여러 종의 사람들에 대한 손을 넣어보셔야 되고 또 성별도 다른 사람, 또 조명도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파라미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터레이션과 어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에 사용할 이미지를 많이 구하지 못하셨다면 이 옵션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은 학습 반복 횟수를 조정할 수 있고 어그멘테이션은 이미 있는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구분 성능을 높이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무조건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오버피팅이라고 했죠?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분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분은 똑바로 서
어그멘테이션의 로테이트를 만약에 뒤집었다 하면은 이거는 화분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데이터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어그멘테이션은 체크박스 그리고 이터레이션도 수치로 UI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사용해서 나만의 어그멘테이션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훈련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모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간단한 모델이지만 이런 모델들을 사용하면 재밌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reate ML에서 이미지 처리 모델인 ML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이미지 처리에 쓰이는 대표적인 모델 CML을 살펴봤는데요. Create ML은 이미지 분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L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훈련해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템플릿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선택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이 ML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컨셉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피처 익스트랙터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미지에서 특정 패턴을 찾는데요. 이때 비전 피처 프로젝트를 사용해 이미지 추출을 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 특징을 사용해 클래시파이어에서 클래스를 고르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WWDC에서 예제로 보여준 데이터 처리 로직인데요. 여기서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넣어서 해당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별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치 데이터를 나타내면 클래시파이어에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최종적으로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요. 그냥 한 단계만 하면 되지 왜 두 가지 단계가 있을까요?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피처 익스트랙터 대신에 만약에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고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특징을 추출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러면 다른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클래시파이어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ML 컴포넌트에 예정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에즈넷과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조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클래시파이어 역시 대체를 할 수 있는데요. 클래시파이어는 아까 이미지 분류한 것처럼 이미지에서 고양이인지 개인지 분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리그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가 아닌 어떤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주택 시세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예제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는 클래시파이어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치 데이터는 리그레서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모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모델도 만들어보고 크리에이트 ML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봤는데 파이토치를 사용하면 외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그 최신 모델, 성능이 좋은 모델을 직접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 때 방법을 알려주셨죠.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파이썬이랑 파이토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ML을 사용하시면은
제공되시는 템플릿 내에서 쉽고 빠르게 모델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자유로운 모델을 커스텀을 할 수가 없고 레퍼런스 또한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정말 극악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IS 개발자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나누고 싶은데요. ML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덜 느끼기 위해서 재밌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리에이트 ML을 사용해 쉽고 간편하게 ML 모델을 생성을 해보시고 만든 모델을 앱에 적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조금씩 디벨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ML을 써보고 싶었지만 손을 못 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에 보충할 내용이 있거나 IS 앱에 ML을 함께 적용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